평형의 분양가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가를 비록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땅 90평방미터 이상 갖기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받으려면 90평방미터 이상이고 여러분 상가의 그 평가 가격이 아파트 최소보다 높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다물권자가 여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물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여러분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 걸 사간 사람과 여러분이 조합원이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팔으시려면 언제 팔아야 돼요? 팔으실 분들은 제가 받으려면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팔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다물권자들 팔으시려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팔으셔야 된다. 그 이후에 팔면 그 사람이랑 나랑 아파트 한 채 나와요. 근데 이거 됐고요. 이해하시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아라. 다물권자 얘기하는 거야. 한 개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한 개. 집 한 채 한 개 있는 사람은 나중에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채 있는 사람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분양대상 자격으로 와서 아까 이제 상가는 말씀드렸고 주택 갖고 계신 분 주택은 무조건 허가 등기가 있는 주택은 크든 작든 무조건 나옵니다. 아파트가 크든 작든 안 따집니다. 주택 갖고 계신 분은 크든 작든 안 따집니다. 근데 다만 등기 없는 무허가 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1989년 1월 24일 전에 지어진 거면 분양권이 나옵니다. 아파트 한 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 없는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은 언제 지어진 게 중요하다. 그게 89년 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세대 한 1세대가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거 이제 다 아시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다시 이제 공구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옛날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옛날에는 아파트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안 준다. 다만 아까 아파트를 받으려면 상가랑 똑같은 거예요. 내 권리 가격이 아파트 최소 평형 권리 가격보다 높을 때만 아파트 받는 거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택 갖고 계신 분은 무조건 아파트 받는 거고 무허가 건축물은 89년 1월 24일 이전. 그 다음에 상가 갖고 계신 분은 내 권리 가격이 아파트 최소 분양보다 높을 때 그러면 아파트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주택 공급수는 몇 채까지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은 한 채인데 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종전자산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넓다 단독주택이다. 그 종전자산 가격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이 아주 넓어요. 넓을 때는 이 2주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두 번째 주택은 60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60평방미터 이하.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모델하우스 가봤더니 진짜 59가 너무 잘 나왔어요. 정말 그 발코니 확장해 놓으니까 60을 깔보면 안 되겠다고 절대로 깔보시지 마시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50% 딱 해서 그 분양을 해서 가보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 살고 싶다는 정도 괜찮으면서 어쨌든 한 채 받지만 두 채를 받으려고 하면 이 종전 자산 가격이 크던가 주거 면적이 넓던가 이때만 두 채 받는다. 다음.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아파트도 받고 현금도 미리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이분은 이제 저기 나대지 땅도 갖고 계시고 하나 상가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상가가 아니라 주택, 집합건물 다세대 갖고 계신 분인데 나는 다세대로 아파트 받고 나대지 토지는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미리 달라.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 돈을 받는 거냐? 그분은 나중에 환급 받는 거예요. 나중에 환급 받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1 플러스 1 분양받으실 때 이것도 많이 싸우는데 그 플러스 1의 분양가도 역시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그 일반 분양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1 주택도 일반 분양가다. 이것도 막 조합원들끼리 막 싸우세요. 왜? 한 개 더 주는데 혜택을 주는데 저것도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주느냐. 그렇게 막 난리를 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저건 결정된 거다. 다음 페이지. 이 소송 형태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전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 불만이 있다. 내가 통지되어 온 종전자산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 받고 90일 이내에 소송해야 된다. 요것만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 그것만 머릿속에 담으는데 나 가격이 불만이 있어. 나는 10억 받아야 되는데 왜 8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증액해달라고 소송하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 안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정확하게 인가 90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하시면 소송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 그것만 담고 다음 페이지. 시공자 선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시공자 선정이 서울시가 당겨졌어. 옛날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자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경쟁 입찰을 해야 돼. 시공자는. 그 다음에 지명 경쟁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지명 경쟁도 없고 무조건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유찰되면 수리 계약 하시는 거예요. 2번 유찰되면.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시공자 뽑을 때 옛날에는 막 여러분들한테 그거 갈비 세트, 그 다음에 제주 여행 막 이렇게 오시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금품 주거나 그런 거 주거나 그 다음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안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법에 완전히 막아놨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시공자 선정이 이제 깔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난리가 막 돈 제급하고 막 뭐 이 시공과 관련 없는 막 이제 옛날에 2주비 뭐 7천만 원 주다 막 이런 조합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지금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다 안 되고. 다음 페이지. 만약에 이렇게 돈 주고 그렇게 하면 시공자 선정 자체가 취소당합니다. 시공자 선정 자체가 취소당하고 그 시공자는 입찰 참가도 여기 안 있습니다. 제한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뭐?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거까지 자세히 할게요. 이것도 넘겨주시고. 머리가 보여서 안 되겠네. 이게 무슨 머리? 이거 좀 빼시면 되잖아.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도 그냥 넘겨주세요. 이거 설명하세요. 넘겨주시고. 요거만 한 거만. 이제 예전에는 이것도 뭐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시공자 선정할 때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략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시공자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대안 설계
대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해요? 그 설계자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기초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라는 걸 합니다. 기본 설계를 하는데 이 기본 설계를 보고 이제 시공자가 대안 설계라는 걸 아까 얘기한 거 특화 혁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안 그런 거 제시할 때는 경미한 변경만 허용한다. 나머지 뭐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확대, 구역 면적 증가 이런 거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막아놨습니다. 이제 아예 요거 한 개 알아두시고 다음.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시공자한테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만들어달라. 간단합니다. 우리는 뭐 그 성능이 뭐 이 주택 단열 성능 뭐 이런 뭐 충격음 성능 이런 성능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그다음 이거 넘겨주시고 한 가지 앞으로 다시. 이제 시공자 선정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조합 설립이 인가된 이후에 기본 설계자가 기본 설계를 하면 기본 설계를 가지고 그냥 평당 얼마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평당. 요즘 뭐 한 기본이 한 800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얼마 제시할지 모르겠다. 평당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해서 시공자를 뽑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이 시공자가 나중에 그 물량 내역서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예 상세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 설계가 아니라 아예 상세한 설계를 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시공자가 말 바꾸지 못하게. 그러니까 평당 얼마로 하면 시공자들이 돈 올려달라고 하면 왜 올려달라는데 답이 없잖아요. 근데 상세 설계라는 건 콘크리트 비까지 다 이미 물량을 가격을 적는 거예요. 다 가격을 내서 여러분들이 야 이 가격 보고 너희들 할래 안 할래 이러는 거니까 그거는 공사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예 상세 설계를 해서 내역 입찰이라는 걸 하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아예 사업 시행 인가 끝난 이후에 시공자 선정하겠다. 그러면 시공자가 돈 올려달라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시고. 이것도 넘겨주세요. 서울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비사업 하다 보면 다 여러분이 갑이에요. 여러분이 다 갑이야, 갑. 그런데 딱 한 군데 여러분이 갑이 아닌 곳이 있어요. 그게 시공자입니다. 시공자는 선정이 되면 여러분이 갑을관계가 뒤집힙니다. 근데 왜 뒤집히느냐면 돈을 거기서 탔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시가 정말 여러분들 어디에 저쪽에 막 공사 중단되는 거 보셨죠? 언론에? 공사 중단이 왜 되겠어요? 돈도 올려달라는 거 안 올려주니까 중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서울시는 막는 장치를 서울시가 마련을 했어요. 좀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시죠. 여러분들이 요거 한 가지만 위약금 조항이라고 있었죠. 13조에 보면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인속한다. 수급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보증금은 도급인 여러분 조합한테 기속한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그동안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행포를 부린 거예요. 이 조항이 있으면 시공자 행포 마음대로 못 부립니다. 그래서 저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공사 뽑을 때 이 지질조사서 제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질조사서에 불소나 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저기 나왔습니다. 증액계약의 사전신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증액을 하려고 하면 이 공공관리자한테 신고해라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아주 잘했죠 서울시. 박수 치고 싶어서. 다음 분이 다음 누구 있어요? 다음 여기서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인데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냐? 아우 변호사 머리 아파. 그냥 쉽게 얘기해.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려. 그냥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 무조건 하세요. 만약에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로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조합원이 있다. 그 조합원은 우리 옛날 프로그램 있잖아.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엑스맨이 뭔 뜻인지 아세요? 시공자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공자 직원 집사갖고 조합원에게 하는 거예요. 엑스맨이야. 무조건 여러분들은 표준 계약서로 만약에 이 말까지 하고 가야 돼요. 집행부가 안 한다면 그건 의심해야 돼.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 안 한다고 하면 그 집행부 의심하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안 한다고 그 조합원도 의심해요. 그냥 무조건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로 하세요. 그러면 머리 하나도 안 와. 다만 바꿀 거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거 제가 요거 여기 말소하는 거. 왜냐면 영업정지 되면 바로 우리가 그 회사를 잘라야지 뭘 또 판단을 해. 계약 이행이 곤란한 자 또 판단을 하는 거.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무조건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로 하는데 요것만 바꿔달라. 다음 페이지. 이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국토부가 높아요? 서울시가 높아요? 국토부가 높죠? 국토부가 더 높은 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수급인은 도급인이 여러분 조합이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기관이 경고한 날 또는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로부터 여기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지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협상에다 안 되면 재판하면 되잖아. 공사는 그냥 가고 결국은 모든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죠? 공사는 정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돈을 서로 더 우리는 못 주겠다. 시공자를 올려달라. 이거 분쟁인데 그거가 재판하면 되잖아요. 왜 공사를 정지하냐고.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는 이걸 없애버리고 바꿔놨어요. 수급인은 시공자는 분쟁 발생 또는 분쟁의 미해소 등을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중단 또는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단결이 안 돼 있으면 시공자는 뭘로 밀어붙인다? 국토부 걸로 밀어붙입니다. 국토부가 더 윗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거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서울시 걸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한참 들면 넘기고. 이것도 넘겨주시고. 이것도 넘겨주시고. 이것도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것도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자, 시공자와 상생인데 시공자 선정이 되면 대여금을 무기로 완전히 돌변합니다. 진짜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 답을 드리겠지만 시공자 선정